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새만금은 과연 미래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30년 넘게 이어진 거대한 개발 약속이 또다시 미완성의 그림으로 남게 될까요? 겉으로 보면 이 문제는 지역개발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전북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고 현대차그룹이 인공지능, 로봇, 수소, 태양광, 스마트시티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 거점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단순한 공장 부지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수출 구조, 환율, 에너지 비용, 지방 소멸, 중국과의 관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그리고 서해 해양 안보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만금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얼마를 투자하느냐만이 아닙니다. 그 투자가 실제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거대한 계획 중심의 개발 방식을 현실적인 실행 중심의 전략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먼저 새만금의 기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새만금은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일대에 걸쳐 있는 초대형 간척 사업입니다. 원래는 농지 확보와 국토 확장의 논리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다를 막고 땅을 만들고 그 땅 위에 새로운 산업과 도시를 세운다는 전형적인 국가주도 개발 모델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은 매우 컸고 목표는 장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도 새만금은 여전히 완성된 도시도 완성된 산업지대도 아니었습니다. 계획은 있었지만 속도는 느렸고 선거 때마다 새만금은 다시 정치적 약속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대한 그림은 많았지만 실현 가능한 실행은 부족했다. 이것이 새만금을 둘러싼 가장 큰 비판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이 지역은 다시 한국 산업 전략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말하는 방향은 과거식 자동차 공장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로봇 생산, 수소 생산, 태양광 발전, 스마트시티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입니다.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수출 제조업에 의존해 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석유화학이 한국의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는 미중 경쟁의 핵심 산업이 되었습니다. 수소와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 시대의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에서 하려는 것은 이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만 만드는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동차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이자 로봇 회사이며 에너지 회사이고 데이터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에는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에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재생에너지와 저장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소는 장거리 운송, 산업용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와 연결됩니다. 로봇은 공장 자동화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부족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보면 새만금 투자는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닙니다. 현대차가 미래 20년의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려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새만금은 이 거대한 구상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 생태계는 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넓은 부지는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려면 안정적인 전력망이 있어야 합니다. 로봇 산업이 성장하려면 정밀 부품, 센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합니다. 수소 산업이 가능하려면 값싼 전기, 물, 저장 인프라, 운송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시티가 현실이 되려면 통신망, 교통망, 주거, 교육, 의료, 행정 서비스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뒤에 숨어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새만금은 현대차의 땅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완성된 생태계를 줄 수 있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한국 경제의 상황도 변수입니다. 성장률이 개선되더라도 고물가와 환율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면 기업 투자에는 부담이 생깁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리면
수입 에너지와 원자재 비용이 올라갑니다. 데이터 센터, 배터리, 로봇, 수소 산업은 모두 전기와 원자재에 민감합니다. 공공재정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인프라, 국방비, 에너지 전환, 산업 보조금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같은 초대형 개발 사업은 반드시 비용 대비 효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래 산업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급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얼마나 많은 민간 투자를 추가로 끌어올 것인지, 지역 청년들이 실제로 그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국가 전체의 공급망 경쟁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지방 경제입니다. 전북은 오랫동안 수도권과 동남권 산업벨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에는 금융, 연구개발, 플랫폼 기업, 고급 인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울산, 부산, 창원, 포항 등 동남권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산업이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전북은 대형 산업 거점이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대차 투자가 성공하면 전북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부품 기업이 따라 들어오고 연구기관이 생기고 대학과 직업 교육이 바뀌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땅값만 오르고 기대만 커지고 실제 고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 일자리는 외부 인력에게 돌아가고 지역 주민은 건설 단계의 일시적 고용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만금은 다시 한번 약속은 컸지만 지역이 얻은 것은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변수는 인재입니다. 현대차가 공장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북이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로봇 엔지니어, AI 운영 인력, 수소 설비 전문가, 전력망 관리 인력, 데이터 센터 보안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인재 전략이 없으면 새만금은 첨단 산업에 이름을 붙인 또 하나의 부동산 개발에 머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중국입니다. 새만금은 과거부터 한중산업협력의 공간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중국 기업이 일부 들어와 있고 추가 협력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이고 배터리, 태양광, 소재, 부품, 물류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 질서는 과거와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전기차, 히토류, 데이터 인프라를 놓고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 동맹국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 상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만금은 민감한 공간이 됩니다. 만약 중국 기업이 태양광, 배터리 소재, 물류, 일반 제조 분야에 참여한다면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로봇, 수소 인프라, 핵심 전력망 같은 분야에 중국 자본이나 기술이 깊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은 이를 공급망 안보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경제 협력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양쪽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의 외국인 투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끌어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정학의 기본 원리가 작동합니다. 공급망은 더 이상 경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급망은 안 보입니다. 데이터는 안 보입니다. 전력망은 안 보입니다. 항만과 물류도 안 보입니다. 새만금이 미래 산업 거점이 될수록 중국과의 협력은 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미국과 동맹 구조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한미연합훈련, 미사일 방어, 대중국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의 첨단 산업 투자는 미국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새만금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국 내에서 AI, 로봇, 수소,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면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이 말하는 프렌드쇼어링, 즉 동맹과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려할 지점도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핵심 인프라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첨단 제조 장비와 관련된 영역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새만금은 한국의 경제 프로젝트이면서 동시에 동맹 정치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핵심은 환경입니다. 새만금의 가장 오래된 논쟁 중 하나는 물과 생태계입니다.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드는 방식은 언제나 환경 문제를 동반합니다. 원래 갯벌과 바닷물이 순환하던 공간이 막히면 물이 정체되고 수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핵심 대화에서도 이 문제가 드러납니다. 방조제를 만들어 놓고 다시 물이 썩지 않게 하려면 배수 관문을 늘리고 해수 유통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개발을 위해 바다를 막았는데 환경을 위해 다시 바다의 흐름을 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새만금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을 AI, 수소, 태양광, 스마트시티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해도 기본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녹색 미래도시라는 이미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는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도 미래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정말 물이 깨끗한가? 정말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가? 정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구조인가? 정말 생태계 부담을 줄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새만금의 녹색 전략은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핵심은 에너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씁니다. 로봇 공장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수소 생산, 특히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방식은 전기 가격에 매우 민감합니다. 즉, 새만금의 미래는 에너지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오르고 재생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며 전력망 보강이 늦어지면 새만금의 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태양광, 저장장치, 송전망, 수소 인프라가 결합되면 새만금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 실험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산업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업은 수익성을 봅니다.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정부가 2040년, 2050년을 말하는 동안 세계 시장은 2년, 3년 단위로 바뀝니다. AI 반도체 사이클, 전기차 수요, 배터리 가격, 미국의 보조금 정책, 중국의 수출 통제는 빠르게 변합니다. 따라서 새만금에는 거창한 장기 계획보다 단계별 실행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매립할 것인가? 어디를 먼저 개발할 것인가? 어떤 산업을 우선 유치할 것인가? 어떤 지역은 자연과 물 흐름을 살릴 것인가? 예산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핵심은 해양 안보입니다. 파일의 후반부에는 해양경찰청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보면 새만금과 별개의 주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은 서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서해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민감한 바다입니다. 이곳에서는 어업, 배타적 경제 수역, 불법 조업, 해양구조, 해상교통, 항만 물류가 모두 겹칩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는 단순한 어업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의 문제이고 법 집행의 문제이며 지역 어민의 생계 문제입니다. 한국이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면 불법 조업은 반복됩니다. 단속이 느슨하면 현장의 공권력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단속이 너무 강경해지면 한중 관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양 안보의 딜레마입니다. 강하게 단속해야 하지만 외교적 충돌은 관리해야 합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지만 군사적 긴장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새만금이 항만, 물류, 에너지, 산업의 거점이 될수록 해양경찰의 역할은 더 커질 것입니다. 안전한 바다가 없으면 안정적인 산업 거점도 없습니다. 항로가 불안하면 물류가 흔들립니다. 불법 조업과 해상 충돌이 반복되면 지역 경제의 불안이 커집니다. 재난 구조와 해양 안전이 약하면 관광과 해양 산업도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핵심은 국가 운영 방식입니다. 새만금의 진짜 시험은 돈의 규모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계획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책임있게 실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과거의 방식은 이랬습니다. 큰 그림을 그립니다. 장기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 기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조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획은 남고 실행은 늦어집니다. 이제 필요한 방식은 다릅니다. 첫째, 개발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먼저 성공시킬 구역을 정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 투자와 공공 인프라의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넷째, 환경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중국 자본과 기술의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역 인재 양성을 투자 계획의 중심에 넣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새만금이 2050년에 완성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3년 안에 무엇을 할 것인지, 5년 안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10년 안에 어떤 산업을 뿌리내리게 할 것인지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거대한 청사진만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도로, 전기, 항만, 인력, 규제, 세제, 시장 접근성을 봅니다. 현대차의 투자는 새만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자동으로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의 의미를 더 넓게 보아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세 가지 전환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 전환입니다. 자동차 중심 제조업에서 AI, 로봇, 수소, 데이터 기반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지역 전환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전북 같은 지역에 실제 성장 엔진을 만들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지정학적 전환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경제관계, 서해의 해양 안보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실패해도 새만금의 미래는 흔들립니다. 산업은 있는데 인력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투자는 있는데 전기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녹색을 말하지만 물이 썩으면 실패합니다. 중국 협력을 말하지만 안보 기준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미국 동맹을 말하지만 공급망 전략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지역 발전을 말하지만 지역 주민이 배제되면 실패합니다. 반대로 이 조건을 제대로 맞춘다면 새만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척지가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 산업이 수도권 밖에서도 가능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 미래 기술 기업으로 바뀌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북이 한국 경제 지도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중 경쟁 시대에 독자적 산업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냉정해야 합니다. 새만금의 성공은 아직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실행으로 증명될 때만 현실이 됩니다. 뒤에 숨어있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계획만 크게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줄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새만금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현대차의 투자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착공식이 아니라 전력망입니다. 홍보 영상이 아니라 인재 양성입니다. 미래도시라는 말이 아니라 수질 개선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아니라 전략산업의 통제 기준입니다. 단순한 해양 단속이 아니라 서해 질서의 안정입니다. 새만금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또 하나의 산업 도약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새만금은 다시 한번 한국 개발 정치의 오래된 약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차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다음 성장 엔진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새만금은 현대차의 투자와 함께 한국의 미래 산업 거점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거대한 계획과 느린 실행 사이에서 시간을 잃게 될까요? 그리고 중국, 미국, 서해안보, 환경 문제까지 얽힌 이 복잡한 방정식을 한국 정부는 제대로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본질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